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자아가 확실하게 서야 자아란 무엇인가 이런 말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가끔 접할 수가 있는데요. 자아란 한마디로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모습, 즉 납니다. 이 세상에 나가 한 명밖에 없죠. 아무리 무슨 요즘 복제인간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공상과학 영화처럼 나오기는 하지만 나와 똑같은 그 무엇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만의 내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하느냐?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모습, 바로 나, 특별한 나를 갖다가 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색깔도 변했죠.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밑줄 치고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다시 한번 쫙 밑줄 치라고 하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제자들 중에 연필로 이렇게 지 긋는 친구가 있어요. 그 연필로 긋는 것이 과연 나중에 눈에 보일까? 안 보이거든요. 이 눈에 팍 띄는 형광색으로다가 아셨죠? 자, 이렇게 한번 쳐줍니다. 그리고 특징은요. 사람마다 다양하게 표출됩니다. 자아 얘기했었죠. 사람마다 다 달라.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뭐 정말 몇십 초 아니면 1분 간격으로 태어난 쌍둥이조차도 다 다릅니다. 특색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양하게 표출되고요. 그 다르다라는 부분은 키나 몸무게, 외모 같은 신체적인 부분, 당연히 신체적인 부분 완전 다른 사람들, 물론 쌍둥이들도 똑같아요. 일라서 쌍둥이에요 라고 해도 뭔가 잘 뜯어보면요. 요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 신체적인 부분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나 소속 집단, 거주 지역 등과 같은 환경적인 부분. 즉, 내가 박씨 가문의 장손이라는 둥, 아니면 내가 우리 집안의 첫째 딸, 아니면 막내 딸, 아니면 뭐 둘째 아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누군가의 사촌 오빠, 누군가의 사촌 동생 이런 가족관계나 소속 집단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은 물론 가족도 있겠고 무슨 학교도 있겠고 무슨 회사도 있겠고 굉장히 다양한 집단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거주지역 내가 인천에 사는지 서울에 사는지 부산에 사는지 뭐 아니면 우리나라에 사는지 미국에 사는지 이런 거주지역 등과 같은 환경적인 부분도 들어갑니다. 구성에 자아를 구성하는 것에 들어가요. 나는 예를 들어 미국에 살고 있는 박씨 가문 장손이야. 지금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그 부분에 이런 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소개하는 것 중에 나의 성격, 가치관과 같은 내면적인 부분으로도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외모도 있고 내 마음속, 내 성격, 내면적인 부분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속해져 있는지 소속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이라든가 거주 지역도 다 모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다 토탈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자아, 즉 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과는 다른 나.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유형이 중요한데요. 자아의 유형에는요. 주체로서의 자아와 대상으로서의 자아가 있습니다. 주체, 즉 뭡니까? 나. 내가 생각하는 온전한 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주체로서의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 말고 내가 생각하는 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만 행동하는 자아를 주체로서의 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거 주체성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주체성을 가지고 네 걸 지켜. 즉 뭡니까? 나란 뜻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간섭하는 나 말고 온리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나를 주체로서의 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반대로 대상으로서의 자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건 무슨 눈으로 보건 나만 생각하는 그 주체로서의 자아만 있어가지고는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회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밖으로 나가면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딸로서 해줘야 할 것, 학생으로서 해줘야 할 것, 그 다음에 회사 사원으로서 해야 할 것, 회사 사장으로서 해야 할 것, 남자로서 해야 할 것, 여자로서 해야 할 것, 자식으로서 해야 할 것, 부모로서 해야 할 것. 남이 나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기본으로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남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 자, 그것을 대상으로서의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좋건 싫건 간에 하긴 해야 돼요. 내 맘대로 할 거야. 나는 나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자식으로서의 역할도 안 하고 부모로서의 역할도 안 하고 딸로서의 역할도 안 하고 이렇게 다 안 해버려. 회사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도 안 해. 그럼 안 되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나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한다? 대상으로서의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자아라는 것은 어떻게 특징이 나눠지겠다라고 싶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라인이 이렇게 잡히지 않습니까? 자아란 나의 모습이지만 이 나라는 것은 어떻다는 거죠? 자,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나 두 가지 모두 다 합쳐서 자아로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선생님이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줄 테니까 옆에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있는 그 교재에다가 따로 메모하셔도 됩니다. 일단 자아라는 것은 바로 나를 뜻하는 거고요. 그죠? 남과 다른 나만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 자아를 구성하는 데에는 키나 외모나 뭐 피부색이나 뭐 인종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신체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신체적인 부분. 자, 그 다음에 신체만 있습니까? 내 마음속, 내 성격 이런 것들도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 같은 내면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어느 가족의 일원이며 어느 나라 국민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환경적인 요인이 되겠죠. 자, 나는 외모, 신체적인 부분과 나의 마음, 성격, 내면적인 부분과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환경적인 부분까지 모두 다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전체를 다 토탈해서 자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생각하는 나, 즉 주체로서의 자아와 다른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대상으로서의 자아 두 가지가 있다. 아무튼 이 모든 걸 합쳐서 뭐라고 얘기한다? 자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다시 선생님이 밑줄 긋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빨리 펜을 준비하시고 밑줄 글 준비를 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자아의 뜻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주체로서의 자아는 바로 무엇이다? 내가 생각하는 자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상으로서의 자아는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나의 모습을 대상으로서의 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왕별 갑니다. 자아의 뜻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아의 유형에는 내가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자아와 남이 생각하는 대상으로서의 자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됐죠? 자, 그럼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이 세 가지를 딱 포인트를 잡아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자아 정체성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아 정체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신에 관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관념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자아 정체성입니다. 선생님, 그 앞에 있는 자아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요? 라고 얘기한다면 자아는 그냥 나는 누구인가, 외모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어느 지방에 살며 어느 소속 집단에 들어가 있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 그건 그냥 자아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신에 관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관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있었죠? 신체적, 환경적, 관념적, 그 다음에 주체, 대상, 이 모든 걸 다 싸잡아 봤을 때에 나는 자아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관념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것을 자아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게 나오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 그건 자아입니다. 근데 자신에 관한 이 말이 꼭 들어가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이 말이 꼭 들어갑니다. 됐네요. 이게 뭐냐, 막 눌러져요. 막 눌러져서. 자, 그래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자아 정체성입니다.
알겠죠? 자,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관념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을 우린 뭐라고 한다? 자아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거에는 자신의 가치관, 성격,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으로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형성은 자아 정체성. 아까 내가 생각하는 나, 주체로서의 자아와 남이 생각하는 나, 대상으로서의 자아 모두를 포함해서 자아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특징을 보면 이 자아 정체성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 자아 정체성이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아 존중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러이러한 사람, 성격은 이렇고 가치관은 이렇고 외모는 이렇고 누구누구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런 사람이야.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한 딸이야. 이런 자아 정체성이 바르게 확립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아 존중감,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자아 존중감.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 높아야만 이 사회를 살아갈 때 겪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말해서 좌절하지 않아요. 괜찮아. 세상이 이렇더라도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난 밝은 사람인데, 난 긍정적인 사람인데, 난 옳은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힘든 일을 겪어도 잘 버텨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없고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면 주변에서 야 너는 생긴 게 왜 그렇게 생겼니? 그럼 상처받습니다. 구석에 가서 우울증, 밖에 안 나가고 대인기피증 이런 거 생기기도 해요. 근데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잘 되는, 왜 내 모양이 어때서? 남하고 조금 다를 뿐이지 나는 나야. 난 괜찮아. 이렇게 자아 존중감이 높아야만 어때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근데 이 자아 존중감이 바로 자아 정체성이 바로 섰을 때 서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아 존중감, 자아 정체성이 바르게 확립된 사람은 자아 존중감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중요한 자아 정체성이 도대체 언제 형성되느냐? 물론 이게 좀 철이 일찍 든 사람은 좀 더 일찍 오고 철이 늦게 든 사람은 어른이 된 후에 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청소년 시기에 가장 많이 옵니다. 언제 온다고요?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가 가장 중요하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청소년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자아 정체성이 제일 많이 서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기 이때 형성된 자아 정체성은 성인이 된 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부분 다시 이제 표시 들어갈게요. 자아 정체성 일단 표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청소년기. 언제 형성된다? 자아 정체성이 주로 형성되는 시기는 바로 청소년 시기이다라는 거 요거 잊지 마세요. 자, 자아 정체성의 왕별. 언제 이것이 선다?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 왕별 2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자아와 자아 정체성이 구분되는 거 어떻게 나누시면 된다고요? 자아는 나는 누구인가? 자아 정체성은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자신이 누구인지를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알고 있는 관념을 자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문제로 한번 확인 사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설명만 하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와요 라는 걸 갖다가 보면 알겠어 라고 하게 되거든요. 자,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자신에 관한 밑줄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관념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을 말한다. 자, 이거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아 정체성이라고 얘기했었죠. 나는 누구인가는 자아지만 이렇게 두 단어가 들어갔다 하면 뭡니까? 자아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풀 수 있겠죠? 네.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지금 뒤에 가면 개념 마스터 문제라고 해서 우리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이 문제를 또 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이 문제를 뒤로 넘겨가지고 막 찾아서 답을 막 표시하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수업 시간에 개념을 딱 설명하고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라고 한번 맛을 보면 그 내용이, 요점이 좀 더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요.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일부러 뽑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뒤에 가서
이 모든 요점 강의가 끝나고 난 뒤 책을 딱 펴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생각을 되살리면서 막 되새김질하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다시 문제를 또 풀었을 때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괜히 지금 답 표시한다고 뒤로 가가지고 막 찾아서 답 체킹하고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지금 한번 하고 나중에 또 하는 겁니다. 알았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이게 3번 문제인데요.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는 언제라고 얘기했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그쵸? 청소년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문제 쉽죠? 네.